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김양희님께서 실제로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김양희님께서는 자전거 라이딩을 좀 즐기시는 편이셨대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라이딩을 하면서 이제 순식간에 좀 빨리 도로나 이런 데를 지나가는데 정말 또 귀신 많다고 합니다. 어떤 귀신을 목격을 하셨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양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 수요일의 여자 김양입니다. 수요? 수요. 수요네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김양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자체가 자전거 라이딩 좀 즐기시는 편이셨다고 했는데, 자전거 라이딩을 하면서 귀신도 많이 목격을 하셨나요? 음, 안 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확실히 이제, 있다. 네, 지금은 가끔씩, 실은 거의 안 타죠, 지금은. 어, 어. 그렇기는 한데, 그러니까 바빠져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 3년 전에까지는 거의 자덕이라고 하죠, 저희가. 네. 자전거 덕후라고. 그냥 아예 빠져서 탄 적이 있어요. 매니아틱하게. 그쵸, 그쵸. 거의 저는 주말보다는 평일 특히 좀 많이 다녔었는데, 예. 그때 겪었던 일 중에서 좀 큰 것들만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와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전거 타고 한번 도로를 달려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제가 처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곳은 이제 성남에서 서울로 가는 탄천길, 여기가 좀 무섭거든요. 오, 탄천 알죠? 낮에는 예뻐요. 예. 낮에는 진짜 예쁜데 코스모스도 막 피어있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그 성남 쪽을 찍고 돌아오는 길에는 불빛이 아예 없더라고요. 오. 근데 이곳 라이딩이 제가 처음은 아니었어요. 근데 다만 밤에 다니기가 처음이니까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날은 또 제가 혼자 갔었거든요, 라이딩. 예. 예, 그러니까 스멀스멀 무서워 오는 거예요. 예, 사실 분위기도 분위기인데 제 입장에서는 뭐 하나 튀어나오기 딱 좋더라고요. 네. 가로등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길에. 그리고 그 구간이 있는데. 물가일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원래 그렇게까지 오래 있을 생각은 없었는데 가을이 예뻐가지고 혼자 낭만에 빠져서 그러다가 시간이 늦어져서 그렇게 돌아오는데 야간 라이트 이제 비추면서 오고 있었어요. 근데 저 앞에 할머니가 갓길 쪽으로 한 분 가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머리가 이제 흰 머리인데 쪽을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분이. 근데 옷은 우리 시골 같은 데 가면 할머니들 입으실 만한 그런 옷이에요, 그냥. 네. 그 약간 몸빼 바지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 입으시고 아래 위 모두 흰색이셨어요. 네. 어르신들 보면 이제 뒷짐지고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시는 거 있잖아요. 네네. 네, 그렇게 걸어가시고 있었던 거죠, 이분이. 이제 밤에 산책하는 어른들 계시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때는 안심을 했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제가 이제 속도가 더 빠르니까 금방 지나갔죠, 저는. 네. 아무 생각 없이 막 타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저 앞에 또 보이는 거예요. 같은 할머니가요? 그러니까요. 엄마. 그런데 이게 이번에는 우리가 자전거 길을 보면 고속도로 상향 하향 있는 것처럼 라인이 2개거든요. 네.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방향이. 근데 이번에는 제가 원래 봤던 쪽과 그 반대쪽에 또 한 명이 계신 거예요. 똑같은 분이. 이제는 제가 처음처럼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인지를 해버렸으니까. 다른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예. 생각하고 싶었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 체구, 뭐 머리 모양, 걸음걸이, 뭐 자세,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예. 거기다가 제가 처음 목격한 그 방향뿐만 아니라 건너편에 있는 그 분도 똑같아요. 똑같은 머리, 똑같은 체구, 똑같은 자세, 그리고 똑같은 속도. 예. 와, 자전거 속도를 좀 줄였어요, 제가 여기서. 예. 생각을 했죠. 뭘까? 쌍둥이인가?
그럴 수 있어요. 두 분 싸우셨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리 평범하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결국, 이건 아니라는 식의 결론이 나는 거죠, 저는. 이제 만약 이러다가 도중에 눈앞에서라도 없어지면, 아, 사람이 아니구나. 확신을 가지고, 뭐 속도라도 좀 올리고 무시를 할 텐데, 네. 계속 앞에 계신단 말이죠, 그분들이. 그래서 결론을 내려야 되니까, 일단, 평범하진 않아요, 지금 상황이. 네. 그래서 속도를 내기로 결심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점점 이제 속도 올려서 지나가니까 그분들은 이제 점점 작아지시죠, 제 뒤쪽으로. 네. 그래서 저랑 거리 차이 나기 시작하니까, 아, 그냥 빨리 가로등이나 좀 나왔으면 좋겠다. 아, 빨리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이러고 있는데, 앞에 또 있더라고요, 양쪽에. 예. 뭐 인셉션인가 뭐지 이거 막 이러고 있는데 나 지금 홀렸나? 아니, 가끔 보기는 해도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제가. 네네. 이게 무슨 일인지 싶은 거예요, 저는.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망설임 없이 앞서가려고 바로 속도 올렸어요. 네. 진짜 정면만 보고. 그 할머니들이죠, 양쪽에 계시니까. 거기를 앞지르려고 막 밟았는데 이제 앞만 보고 밟다가 궁금하니까 뒤를 보려고 이제 슬쩍 어깨 너머로 고개를 돌렸어요. 네. 근데 이 할머니가 자전거랑 같은 속도로 계속 옆에 계신 거예요. 오. 저랑 계속 같은 속도로 달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문제는 얼굴을 저를 보면서 달리세요. 몸은 앞을 보시는데. 아, 근데 이때 처음으로 그분 얼굴을 봤는데 눈코가 없어요. 입만 해발쭉 웃고 있고 주름이 좀 되게 많으시고, 근데 문제는 이분이 저랑 속도가 같으니까 시속이 지금 20이 넘는다는 소리거든요. 이제 거기다가 달리면 속도가 빠를수록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웃는 입 사이로 혀가 나와 있는데 그 혀가 뒤로 날리면서 속도를 똑같이 오시는 거예요, 계속. 이야. 진짜 몇 번이나 제가 넘어질 뻔했는지. 근데 여기서 넘어지면 진짜 잡아먹힐 것 같은 거예요, 여기. 네네. 그래서 진짜 엄청 죽기 살기로 거기를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정신없이 페달만 밟고 그 구간을 벗어나서 가로등 보이고 차들 보이고 서울 보이고 이제 분위기가 나오니까 좀 안심을 하고 봤더니 없더라고요. 어느 예. 순간부터인가. 언제부터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앞만 보고 왔어요. 미친 듯이 달렸으니까. 살고 싶었어요, 진짜 그때. 그래서 그때 살았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긴장이 풀리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집 와서 제가 이제 바로 씻고 잤어요, 이날은.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서울을 좀 벗어나서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아, 미쳤다. 이거 강원도 미쳤는데. 아. 이제 요날은 서울에서 속초 야간 라이딩을 할 때 겪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예. 근데 문제는 이때는 제가 혼자 갔어요, 이때도. 앞에 얘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야간을 생각하진 않았는데 야간이 되어버린 경우고 네. 지금은 애초에 그냥 야간을 마음을 먹었던 거죠, 제가. 근데 이제 뭐 야경도 예쁜 길이 아니고 이제 응봉산이나 이 남산이나 이렇게 야간 라이딩, 야간보로 많이 가시긴 하거든요. 하는데 지금 제가 속초를 간다는 거는 그냥 길이에요. 일반적 네. 야경도 아니고. 그래서 뭐 예쁜 길도 아닌데 굳이 밤에 가시냐 하면 사실은 크게 제가 할 말은 없어요. 왜 갔냐 하면. 네, 할 말은 없는데 근데 이제 일반 도로를 가야 돼요. 이제 그런 도시를 벗어나려면.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아마 우리 아까 잠깐 채팅 보니까 시작하기 전에 라이딩 하시는 분들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랑 같이 달리면 트럭 같은 거, 버스 같은 차량 지나갈 때 빠르게 가면 되게 빨려 들어올 것 같아요, 그게. 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제가 느끼기에. 네네. 예, 그리고 낮에는 차가 너무 많으니까 자전거도 물론 많고요, 낮에 가면. 그래서 이게 뭐 사고 위험이 좀 높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또 거기다가 제가 자전거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 한강에서 주말에 첫 라이딩을 시작했는데 팔당으로 넘어가는 라이딩을 했는데 아기가 튀어나오면서 경사에서 아예 굴렀어요. 자전거랑 같이. 예. 네, 그래 버리니까 이게 좀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속초를 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44번 국도를 지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고속도로가 생겨서 교통량은 많이 줄었어요, 이쪽이. 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차들이 막 100씩 밟고 이랬던 데라서 낮에는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물론 밤에 가면 차들이 좀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막 밟기는 해요. 네. 엄청 빠르게. 그게 좀 위험하기는 한 장단점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약간의 그런 사람이나 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밤을 선택한 거고, 또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전 좀 오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혼자 밤에 국도, 자전거, 이거 진짜 뭐가 하나 나와도 전혀 안 이상한 조합이거든요. 맞아요. 예. 더욱이 저는 진짜 가끔씩 마주쳐버리니까 더 무서운데 이게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무서워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죄가 없는데.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야간 솔로 라이딩이 도전이었던 거죠. 그렇겠네요. 무섭죠. 저희는 저는 로드를 타서 이건 야간 라이딩, 야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오토바이 타시는 분은 반발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반발이 간다, 막 이러죠? 예. 예. 그거 되게 신기했는데 저는 그냥 야라라고. 야라. 혹시나 이제 제가 하다가 저도 모르게 야간 라이딩이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네. 야라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네네. 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이 일은 좀 시간이 지났던 일이라 제가 시점 전에 검색을 좀 해봤어요. 자전거 이 길을. 근데 강원도 쪽이라 그런지 크게 안 변한 것 같더라고요. 이 루트가 서울에서 출발해서 6번 국도 타고 뭐 44번, 46번, 56번, 미시령 옛길 가서 56번 가는 뭐 이런 루트거든요, 이게. 미시령? 예. 225에서 230? 저희 집에서. 빠르게 가시는 분은 12시간. 근데 예. 저는 13시간, 4시간 이상 잡고 출발했어요. 예. 예, 더 적게 걸리신 분들이야 있겠지만, 저는 뭐 그런 거에 의미 두는 게 아니라 가는 거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오후 느지막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네. 시작은 야간이 아닌데 가다 보면 야간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네, 처음엔 잘 갔어요. 밤에 혼자 라이딩 하니까 나름 운치도 있고, 중간중간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경기도 춘천, 여기 중반까지는 자전거 도로가 되게 잘 돼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다 보면, 나름 운치도 있고, 사람 구경도 하고, 좋아요. 근데 이제 국도를 타야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평일 출발했으니까 뭐 차도 거의 없었고요. 이제 중간에 이제 24시 하는 식당이 있어서 간단히 좀 몇 숟가락 뜨고 앉아 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제가 되게 신기했나 봐요. 예. 야밤에 여자 혼자 이러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어디 가해? 이러길래 제가 미시령 옛길 돌아가지고 속초 넘어가려고요. 이러니까 지금 꼭 가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야죠. 그래서 넘어오는 길에 이 루트 맞으면 들릴게요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서 싸간 커피도 먹고 초콜릿 먹고 이제 미시령 옛길을 오르는데 여기부터가 이제 시작인 거죠. 여기가 어필이라고 이제 경사를 오르는데 되게 힘들어요. 예. 네, 사실 힘들어서 이때가 무섭지도 않았어요. 네, 그날 또 이제 이쯤 되면 이른 새벽, 늦은 밤, 막 그런 시간이 되니까 이제 고도가 높아지니까 안개가 살짝 있고 까딱하면 옆 가드레일 밖으로 구르면 거긴 그냥 끝이니까 오히려 이게 더 무섭더라고요, 저는. 진짜 겁나게 올라가야 되죠. 예. 한창 막 올라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끼쿵 하는 그런 교통사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이게 절대 그냥 접촉사고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 영화 같은 데에서 보면 차 전복되고 구르나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엄청 큰 소리. 한번 쿵 하고 접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저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잔여 소리까지 쿵쿵쿵 팡쿵 하는 그게 계속 들리는 거예요. 우와, 지금. 예. 안개까지 끼어 있으니까 지금 상황이 이거 내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진짜 열심히 페달링 했어요. 막 올라갔는데 저 앞에 안개 사이에 버스가 전복된 게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네네. 그래서 이거 진짜다 싶어서 옆에 가드레일에 자전거를 딱 기대두고 그쪽으로 가려고 고개를 들었는데 없어요. 버스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통사고 나면 그 앞에 범퍼나 이런 게 좀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잔해물이 있어야겠죠? 없어요. 거기서 벙쪘어요, 제가. 예. 지금 무슨 일이지? 이때부터 그 정적과 안개와 다리가 흔들리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예. 벗어나야 된다. 여기 무조건 빨리 벗어나야 된다. 자전거를 타서 이제 다리도 막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다리가 막 떨리니까 네네. 빨리 페달을 밟고 싶은데 고개를 딱 드는데 제 바로 앞에서 버스가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빵빵거리면서. 피할 사이도 없었어요.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드라마처럼 눈을 감는 것밖에 없었어요. 몸도 우와. 안 움직이고. 이때 진짜 주마등이라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진짜. 나 이제 죽었구나. 어떡하지? 뭐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다 지나가요. 내가 네. 아꼈던 그런 것들부터 해서 전부 다 지나가는데 분명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일이 없더란 말이죠. 유정버스요? 나는 분명 부딪혀야 되는데 예. 근데 눈을 진짜 꼭 감고 있는데 귀에 운 좋네 이게 들리는 거예요. 운 좋네? 네, 운 좋네 이게 딱 들리는 거예요. 예. 살짝 눈을 떴어요. 이제 또 버스가 없어요. 대신 그 반대편 차선 안개 사이로 군인들이 어렴풋이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래서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딱히 모습이 기괴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사람 같지도 않았어요. 그 시간에 군인들이 그렇게 있다는 게.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고 계셨냐면 우리 영화 같은 거 보시면 권총 말고 그런 소총 있잖아요. 조금 긴 거. 네, 그 총을 들고 계셨는데 우리 남성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바로 와닿을 수 있게 설명드리면 세워총 자세 있잖아요. 집중 동작 중에. 예. 그 자세로 딱 계셨고 우리 이제 여성분들 계시니까 그 소총 총알 나가는 부분 있죠. 그거를 발 옆에 딱 짚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딱 맞으실 거예요. 이 자세가. 세워총 자세. 그러고 있는데 좀 이상하다. 다 그 자세를 하고 계셨어요. 이분들이. 예.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버스 나한테 왔지 갑자기 눈 뜨니까 건너편에 군인 아저씨들 있지 이러니까 제정신을 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제가. 예. 그래서 멍하니 보고 있는데 안개가 같이 슥 사라지시더라고요. 그분이. 내가 여기서 얼마나 어떻게 있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하늘이 이제 우리 동틀 때 있잖아요. 살살 밝아오는. 그게 이제 막 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탈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끌고 미시랑국에 올라갔어요. 정상을 찍고 사진도 못 찍죠. 무슨 정신이 있어서 사진을 찍겠어요, 제가. 네, 그러고 나서 버스, 군인, 하는 소리?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군인 영가들이 나를 좀 살려준 기분?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치 하는 그건 여자 목소리였거든요. 그리고 눈 떴을 때 그 버스랑 그 목소리를 냈던 여자 영가는 보이지도 않았고 군인들만 멀리서 날 보고 있는 그러다 그냥 사라진 그런 느낌이었으니까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이 도와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군인들이 거기 나타나는 건 사실 이상하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미시령이라는 곳이 원래 이제 북한 쪽에 소속돼 있다가 6.25 끝나고 우리 쪽으로 넘어온 지역이기도 하고 옛날에 한국 전쟁할 때도 군 작전도로 이런 거로 사용되었던 곳이니까 이곳은
그게 이상하진 않았는데, 다만 아무 관계없는 나를 구해줬다는 그 느낌? 그러게. 그걸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 원래 이날 속초 터미널로 가서 바로 버스 타고 내려올 생각이었거든요. 네, 그럴 생각이었는데 이제 한계령으로 넘어갔어요. 좀 쉬다가. 네. 물론 낮에 갔습니다. 거기 위령비가 하나 있거든요. 네네. 이게 예, 그쪽에 가면 이제 백두대가 뭐 오색령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뭐 6.25 전쟁 때 군사들을 위로하는 위령비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계령 만들 때 돌아가시는 장병들 위로하는 그런 비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군인 장병들이니까 이제 거기서라도 좀 감사하다는 마음을 이렇게 하고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아이고, 대신이라도. 네, 뭐 어느 그런 게 또 있으면 그게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제 느낌엔 그분들이 보는 게 맞거든요. 야. 네, 그러고 나서 서울로 돌아오고 그 다음 주에는 그냥 차를 타고 미시령 한 번 더 갔어요. 네. 대단하시다 진짜. 와. 그 식당 아주머니한테 걱정 많이 하셨으니까 그날 되게 오지랖일 수는 있는데 좀 감사하다는 인사도 좀 드리고 싶어서 이제 가서 이제 그날 일을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아가씨 기분 나쁠까봐 말 안 했는데 사실은 이 아주머니께서 제가 다녀간 날에 낮에 이제 잠깐 조셨대요. 네. 이제 평일에 뭐 관광객 있을 시간도 아니니까. 근데 꿈에 어떤 아가씨가 자전거를 두고 이 미시령 쪽을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버스가 그대로 치고 가는 꿈을 꾸셨대요. 근데 이제 뭐 아주머니 주변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없고 개꿈이겠거니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날 새벽에 제가 온 거죠. 그래서 좀 놀래서 물어보신 거구나. 너무 불안하더래요. 예. 소름.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2002년도인가? 그쪽에서 이제 버스가 전복돼가지고 대학생들이 7명이 명을 달리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사고가 있었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 미시령 쪽이 강원도에서 눈비 오면 가장 먼저 통제될 만큼 좀 험한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 여기 무시무시령이라고 한다고. 무시무시령. 오. 무섭다고 무시무시하다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예.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주머니가 아가씨 우리 막걸리 2병 들고 저 위에 갔다 올까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그 위령비를 갔지만 사실은 제가 산 곳은 여기니까 너무 듣고도 감사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가서 곡에 올라가서 뿌리고 이렇게 다시 더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야, 이거 너무 감사하다. 근데 호국명령 분들이 진짜 너무 또 감사하네요. 진짜로. 너무 마음 아파요. 군복을 혹시 보시긴 하셨나요? 되게 옛날 군복이었죠. 아. 해진 느낌? 그리고 총도 M10, K16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옛날 나무로 된 거. 칼빈? 멀리서 봐서 안개도 있고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복에 그 개구리 네네. 군복이라고 하잖아요. 그 무늬가 네, 없었죠. 디지털복 아니었어요. 민문이었죠. 민문이었고 디지털복은 더더욱 아니었고. 아, 호국명령이 맞네요. 예.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약간 국민 또 우리 태극기 날리며 같은 그런 거 보면 네네. 되게 오열 많이 해요. 괜히. 사실은 아까 좀 전에 채팅 보니까 서울에서 이제 부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 네.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로를?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하루 만에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엄청나시다. 와. 요거는 저는 1박 2박 3일 걸쳐서 갔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좀 빼둘게요. 아껴두고. 아, 이거 세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셌어요. 제가 느끼기엔 센 것 같아요. 이거는 네네네. 다음으로 제가 기약을 하고 오늘은 이제 우리 기종님들 보니까 금기 이런 거 좀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금기 좀 좋아하죠. 왜냐면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니까, 금기라는 게. 그래서 모든 분께 통용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2가지 정도 라이딩에 대해서. 오, 라이딩 금기.
네. 이거를 하나 간단하게 짧으니까 여기까지 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네. 하나는 제가 스스로 얘기하는 금기고, 하나는 들은 거예요. 이렇게 먼저 들은 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라이딩 할 때 보통 팀으로 이제 동호회처럼 무리지어 라이딩 할 때가 적지는 않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국도로 가고 이러다 보면 혼자보다는 같이 가는 게 좀 이렇게 교통 정리하기도 편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줄줄이 서서 가다 보면 뒷사람 등만 보고 막 페달 밟기 되게 쉬워요. 아무 생각 안 하고. 힘드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무리가 앞에 있으니까 그냥 그곳만 가면 되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어떤 동호회 분이 말씀을 하시기를, 야, 밤에 라이딩 할 때는 내가 따라가는 그 사람이 우리 팀 맞는지 잘 보고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와. 앞만 예. 보고 가지 말고.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제가, 본인이 야간 라이딩을 할 때 진짜 앞사람 엉덩이만 보고 막 페달을 밟았대요. 네. 근데 무슨 어필도 엄청 많고 막 길도 로드 가기에는 좀 되게 힘든 길인데 따라갔대요. 계속 앞사람이 가니까. 그래서 앞사람이 딱 정지를 해서 서서 이제 고개를 들었는데 그냥 산속 앞에 무덤 앞에 그래요. 산속. 오. 제가 그 얘기 듣고, 중간에 라이딩 팀 많으니까 다른 팀 엇갈려서 잘못 따라가신 거 아니에요?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게, 앞사람 딱 서는 거 보고 바로 이제 이 슈즈 빼고 브레이크 잡고 고개 들었던 거라고. 근데 그 사람도 없고 무덤만 있다는 거죠, 거기. 그래서 야, 너 예. 막 가다가 귀신 홀려가지고 라이딩길 아니라 황천길 간다 이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저 좀 은근히 이거 신경 쓰여서 좀 조심해요, 계속. 괜히 좀 보게 되는 거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스스로, 우리 라이딩 하시는 분들 좀 많으니까 말씀드리는 거. 이제 라이딩을 하다 보면 자전거 기본 속도가 있잖아요. 네. 예, 로드바이크는 또 이제 MTB랑 달라서 속도가 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우리 몇으로 달린다, 평균 몇으로 달린다, 이게 좀 중요한데, 열심히 제가 페달링을 하고 있는데 누가 어깨를 톡톡 치는 거예요. 네. 네, 처음엔 전 같은 팀 누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요? 했는데 말이 없어요. 좀 있다가 또 톡톡 쳐요. 그러니까 내가, 야, 힘드니까 짜증이 나서 왜? 이랬거든요. 또 말이 없어요. 조금 있다가 또 톡톡 치길래 대답 안 하고 휙 돌아봤는데 어깨에 흰 손만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야. 너무 놀래가지고 그대로 저 옆으로 그냥 자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 멈춰가지고 괜찮냐, 왜 그러냐 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조금 진정하고 나니까 그때 이상하더라고요. 평균 시속이 한 25? 한 28, 30까지 제가 밟았었거든요. 예. 누가 어깨를 쳐요, 밟고 있는데. 귀신밖에 더 있어. 물론 힘든 구간이면 이제 팀 라이더끼리 뒤에서 이렇게 우리 달리기 할 때 밀어주는 것처럼 네. 조금씩 이제 등 쪽에 이렇게 받쳐주기는 해요. 나란히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런 식으로 라이딩 막 속도 내고 있는데 옆에서 막 툭툭 치고 안 그러거든요. 네. 사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면 누군가는 툭툭 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위험하잖아. 지금 되게 조심스럽게 표현하고는 있는데, 저는 라이딩 중에 부른다고 어깨 쳐본 적이 없어요. 누가 그래, 정말 위험한데 그게. 그리고 속도 내고 있는데 멀쩡한 입 놔두고 이름 부르지 왜 쳐요? 그러지. 예. 네,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라이딩 중에 누가 어깨 치면 그냥 무시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저한테 왜요? 이러면 그냥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혹시 귀신이 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제가 겪었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냥 장난처럼 소름 돋는다. 이렇게 말하기는 하죠. 요 두 가지 이제 날 풀려서 라이딩 하실 우리 기종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못 가. 못 가요, 이거. 가고 싶어도 자전거 이렇게 주문해놨다가 이제 주문 취소 누르고, 이제 다시 창고에 넣어놓고, 이제 이러실 것 같아. 근데 저는 김양님에게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귀신을 네네. 보시는 입장에서
볼 수 네. 있으니까 이제 질문을 한번 드리는 거지만, 동호회 같은 네. 거를 하게 되면 자전거를 여러 대를 막 끌고 오잖아요, 사람들이. 그쵸. 근데 저는 그런 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전거에도 귀신이 붙는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자전거에 유독 뭐 다른 귀신이 붙어 있다든지 아니면 사람한테 이렇게 뒤에 이렇게 안고 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못 보셨나요? 제가 본 것 중에 하나는 몇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그분이 이제 우리 광나루에 모여서 같이 가는데 신입이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자마자 물었어요. 중고시냐고. 보자마자? 네.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 한 번인가 두 번 타는 거 샀는데 이러길래, 자전거 여기 속도계 핸드폰 붙이는 데 있거든요. 네. 그거 앉아 있다고는 말은 못하고 그냥 모델이 조금 된 것 같아서요. 이렇게 말하고 말았거든요. 누가 앉아 있는데요? 피투성이 된 남자.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거 타다 사고 나신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엄마. 그거 잡고 보고 있으면 걔들은 눈치채면 좀 그러잖아요. 걔 따라와요. 진짜 눈치채면. 전에 저 그 학교에서 겪었던 거 말씀드릴 때도 걔가 그랬잖아요. 맞아. 우리 만난 적 있지, 화장실에서. 그러니까 제 걔들은 자기랑 주파수 맞는 애들만 갈구하고 있다가 뭐가 하나 톱니바퀴 맞듯이 쏙 들어가면 확 오는 것 같아요. 찍어버리는구나. 찍혔다고 하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딱 열쇠 열리는 기분? 어. 걔들이 사람 하나하나마다 열쇠를 꽂아보다가 톡 열리면 거리 열고 들어오는 그런 기분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주파수 딱 맞으면 우리 라디오 잘 들리는 것처럼 그게 문 열고 들어온다는 느낌? 걔들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보는 게 아니라서 모든 자전거는 볼 수 없지만 요거 하나가 있었고, 하나는 이제 라이딩을 하고 가고 있는데 국도였어요. 네네. 요거는 꽤 아름답다고 유명한 7번 국도. 그래요? 이름만 들어서는 국도가 하도 많으니까, 예. 엄청 많죠? 이 7번 국도가 좀 밑에 쪽에 있는데 라이더들은 좀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뻐서. 가는데 여자 하나가 쑥 튀어나와요. 가다가. 근데 저보다 한참 앞이었어요. 그래서 저거 사람 아니야? 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자전거랑 또 같이 이렇게 달리시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예. 근데 그 옆에 그 남자분은 못 보시는 것 같아요. 진짜 자전거 타고 계신 분. 근데 그분이 같이 뛰다가 홀짝 뛰어서 목마를 타요. 오. 그래서 누구 어떡해? 이러고 있는데 바로 그 여자가 그 남자를 확 오른쪽으로 밀는 동시에 이분도 같이 넘어지신 거죠. 사고를 유발하는구나. 붙어가지고. 저는 그런 애들이 제일 무서워요. 저한테 그런 애가 붙은 적은 없는데 좀 그런 거 보면 되게 좀 그래요. 이게 말릴 새도 없는 거죠. 잠깐 자전거 멈춰봐요. 이럴 새도 없는 거고. 예. 사실은 이런 것도 겁나요. 제가 그 말에서 멈추게 했을 때 얘가 이제 나한테 해코지하면 항상 갈등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얘가 지금 도와주기도 이걸 힘든. 멈추게 했다는 거는 내가 보인다는 거고, 얘가 더 재밌겠네 라고 생각을 할까봐 항상 그런 갈등에 있어요. 보일 때는. 안 보이면 차라리 다행이죠. 보일 때는 좀 그래요. 와, 진짜 너무 담담하게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걸 이렇게 또 보셨고 겪었으면 이렇게 담담해질 수가 있을까. 당신 진짜 무서워요, 근데. 근데 무섭긴 너무 하죠. 놀라고. 근데 자전거는 중고 때문에 더 제일 많이 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겪은 거 외에는. 왜냐하면 얘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많이 전문화 되기는 했지만 사실은 취미의 일환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타고 많이 탈 거라고 몇백만 원씩 주고 사셨다가 우리 저거 뭐 야채 마켓, 야채 슈퍼 이런 데 막 예. 내놓고 이렇게 하시니까. 근데 그게 오히려 많고, 근데 그분들이 해코지 하는 거는 저도 3년 타면서 2번 해코지 하는 거는 물론 그런 생각은 들죠. 뭔가 이제 어느 분이 코너 돌다가 넘어지시면 귀신짓인가? 혼자 안 보일 때는 그냥 실수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가끔 그런 생각도 많이 하죠. 그러면 김양희님 뭐 전국을 네. 곳곳을 다 다녀본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녀본 곳 중에서 와 여기는 네. 정말 귀신들이 숫자로 압도한다 라고 했던 곳이 있나요? 그 강원도 아 저도 강원도인데 1등입니다 역시 강원도. 강원도는 오, 제가 아껴둔 얘기 중에 하나도 강원도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그러면. 예. 아, 그럴까요? 그건 다음에 들으면 되니까. 그럼요. 거기를 못 이기네. 강원도 산이 많고 이제 네. 38선이라고 하죠. 우리 그 한마는 그 지역을 좀 접견하고 있어서 그런지 좀 유난히 뭐가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산이라는 게 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 기운은 확실히 어떻게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전부 다 다녀봤지만 그 다녀봤던 곳 중에서는 강원도가 원탑이었던 것 같다.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네. 참 이렇게 공통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느끼고 강원도는 봤던 곳도 강원도였으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미시령 옛길을 말씀드렸는데 네. 혹시나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지금 작년에 태풍 와서 폐쇄돼 있거든요. 오, 가셨다가 빠꾸하지 마시라고 아이고 미리 말씀을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아이고 그 감사합니다. 어필이 진짜 많아요. 진짜 엄청 힘든데 올라가셨다가 자전거 집어 던지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거기가 그 미시령 고개라고 불리는데 맞죠? 고개 쪽인데 지금 터널 뚫리고는 그쪽으로 많이 가시는데 터널을 지나려면 자전거는 좀 힘들어요. 차도 많고. 그래서 예전도로 미시령 옛길이라 해서 조금 돌아가는 데가 있거든요. 아, 그쪽으로 많이 가죠. 그러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 백두산 여기 산맥 오색령이라고 해서 뭐 진부령, 미시령, 한계령 이게 고개만 넘는 곳도 있어요. 지금 뭐 자전거 타시는 분들, 자전거를 그냥 취미 이상으로 좀 매니아틱하게 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아마 공감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자전거 아마, 타시는 분들 중에서 김양희님처럼 귀신을 보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없지 않을 텐데요. 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마 공감을 또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만큼 또 조심조심 해야 되는 또 운동이기도 하니까요. 그죠? 아, 진짜 조심해야 돼요. 다치기 제일 좋아요, 제가 그러니까요. 생각하기에. 아이고. 스노우보드? 요거 다음으로 제일 다치기 쉬운 것 같고, 혹시 시간 괜찮으면 제가 최근에 우리 돌핀 방송 들으면서 네. 귀종님들께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하나 있는데, 예, 들으세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이제 뭐 이런 게 들려요, 이런 촉이 좋아요, 혹시나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많죠. 근데 무시해라는 그 말이 쉽지 않은 것도 알아요. 제가 겪어봤으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또 드릴 수 있는 말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라 요 말인 게, 사실 제가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그거는 그냥 이제 넥스트 다음이 생겨요. 네. 그냥 생각 안 하면 그만인데, 만약에 이거를 계속 가지고 다니면 생각이 돌고만 들어와요. 결국 답은 없어요, 이건. 그러면 제 생활만 갇히게 되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줄어들어 버리니까. 그냥 그런 거 이렇게 생각 안 하셔서, 사실은 저 고시원 그때 한번 그러고 나서 좀 찐한 하루하루 꼭 네. 뭔가 있더라고요. 그날 딱 처음 보고 나서. 얼마 전에는 새벽에 엘리베이터가 8층, 7층, 6층 다 서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그냥 넘겼어요. 누가 장난쳤다고. 그냥 의미를 안 두시는 게 가장 나은 방법이지 않을까. 고민만 하면 안으로만 파고들고 말만 돌고 결론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혹시 고민 중이시라면 가능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김양희님께서 말씀해주신 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더 심해지고 안 좋아지면 내 자신을 공격을 하게 돼요. 그쵸. 그렇게 돼버리면 내 방어막을 스스로 깎아버리기 때문에 또 귀신들한테 더 노출이 많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걔들이 원하는 맞아요.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고립을 시키고, 일단 사람들 사이에서 고립을 시켜서, 내 정신과 몸을 약하게 만든 다음에 잠식을 해버리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걔네 능력이. 그쵸. 그러니까 또 김양희님이 또 그 생각이 나서 그런 질문 해주셨던 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진짜, 조근조근 정말로 설명 잘해주셨고, 표현을 정말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수많은 귀신들을 목격을 해왔고, 걔네들이 하는 행동들을 봐왔으니, 이 행동 같은 것에 대해서 또 표현하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또 더 잘 알고 계신 것 같고, 실제로 라이딩 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게 될 거예요. 아마 썸네일 때문이라도 보시게 될 것 같은데, 항상 안전 운전이 최고입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앞뒤 옆 잘 보시면서 안전하게 라이딩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 같은 경우는 이제 78년생으로 지금 이제 44살입니다. 올해 이제 44살이 됐고, 제가 처음으로 귀신이라는 거를 이제 보게 된 거는 예. 1988년도,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국민학생,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라고 할 때, 10살이니까 이제 초등학교, 지금 얘기를 하면 초등학교 3학년 때겠네요. 예. 그때는 이제 시간 같은 게 지금은 이제 뭐 24시간이고 그렇지만 그때는 이제 12시, 그러니까 새벽에는 이제 지금같이 이렇게 뭐 식당이 있다거나 뭐 24시간 영업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뭐 보통 이제 가게들도 보면은 구멍가게들이 굉장히 많고 슈퍼라는 게 처음 생겨서 이제 슈퍼도 막 이렇게 많이 있던 그때 시절은 아니고 예. 보통 이제 TV 같은 경우는 12시에는 이제 뭐 방송이 다 끝나고 방송국도 뭐 MBC, KBS 뭐 이렇게밖에 없을 때입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그 정도는 옛날 시대인데.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그때는 9시가 되면 구멍가게들이나 슈퍼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문을 거의 닫아요. 9시나 10시 뭐 이런 통금 식으로. 그런 건가요? 통금 시절은 아니지만 예. 통금 이후기는 한데요. 그때 당시에는 보통 TV도 12시에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니질 않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곳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그러니까 뭐 전봇대도 있고 가로등도 있긴 있었지만 되게 많이 이렇게 있고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살던 곳이 그렇게 뭐 시골이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 동네들이 약간 어두운 동네들이었고 그때 시절에는 좀 이렇게 그 대문이 있는 집들이 좀 많았고 예. 아파트가 막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는 일단 그 정도의 옛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네. 제가 10살 때 그냥 집을 약간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예. 예전에는 그 대문 있는 집 있잖아요. 대문 있는 집들이 좀 굉장히 많았죠. 대문 있고 거기에 그러니까 주인집이 있고 앞쪽에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월세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집 구조들이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날은 제가 저녁 한 9시 정도가 됐을 겁니다. 근데 제가 엄마한테 제가 빵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졸랐어요. 엄마 100원만 주세요. 예. 100원만 주세요. 나 빵이 너무 먹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100원을 받아가지고 슈퍼를 가서 제가 빵을 사 먹은 게 이제 노을빵이라는 빵인데 예. 좀 나이 드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노을이요? 네모난 곰보빵, 네. 예. 네모난 곰보빵인데 그 빵이 100원짜리였는데 노을이었어요. 노을이라는 빵입니다. 예. 그 빵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골목길을 이제 아무래도 어둡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후레쉬를 들고 골목길을 나가서 걸어서 한 2분 정도가 가면 슈퍼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슈퍼에서 빵을 사가지고 제가 집 쪽으로 다시 또 이렇게 흐르시키고 오는데 대문이 있고 대문을 잡아주는 기둥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멀리서 딱 보니까 앞에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여자가 딱 정확히 진짜로 그때가
어,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진짜로 머리가 긴 사람이었습니다. 얘가 이제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처음으로, 맨 처음에 사람인 줄 알고 점점 이렇게 앞으로 가니까, 제가 예.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다리가 없는 거예요. 다리가 없다고요, 거기서? 보니까? 네, 다리가 없고, 예. 하얀 속옷을 입고, 그리고 조금 더 앞으로 가니까, 눈, 코, 입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그냥 민낯인 거지, 민낯. 예. 그래가지고 그때가 제가 너무 놀라서 엄마라고 굉장히 큰 소리로 불렀어요. 예. 이제 대문 앞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나오시고 난 뒤에 보니까 이제 제가 본 귀신이 없는 거죠.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처음 귀신을 보게 된 건데 너무너무 무서워서 이제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 내가 이렇게 빵을 사갖고 오는데 이래 앞에서 다리가 없고 눈, 코, 입이 없더라라고 얘기하니까 엄마가 오. 저한테 미친놈이라고 이제 예. 헛것을 본 거다 네가 예.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그러고 난 뒤에 계속 한 진짜 4일 동안 가위에 눌립니다. 예. 4일 동안 그때는 가위라는 단어를 잘 모르니까 그때는 계속 저는 이게 뭔지 모르니까 계속 그냥 귀신이 계속 이제 눈에 보이고 막 이제 계속 이런 거예요. 예. 진짜 말도 안 되게 눈을 딱 천장에 뜨면 천장에서 보이고요. 벽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벽 쪽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근데 그 나중에 이렇게 형상이? 네. 네, 봤던 그 얼굴. 말 그대로 예. 눈곱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그러다가 이게 이제 몸도 안 움직이고 지금 흔히 말하는 가위에 걸린 거겠죠. 가위에 예. 걸렸는데 그러고 계속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가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진짜 매일 같은 꿈을 꿨는데요. 꿈에서 매일매일 그 여자가 봤던 귀신이라고 할게요. 그 귀신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 꿈이 진짜 꿈에서 봤을 때는 이건 잠깐인데 그게 이제 하루가 금방 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계속 그렇게 꿈을 꾸다가 나중에는 그 여자의 얼굴이요. 하루하루 꿈을 꾸면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예. 원래 눈, 코, 입이 보이지 않고 민낯이었는데 이제 눈도 보이고 코도 보이고 입도 보이고 얼굴 형태를 이제 보이더라고요. 얼굴 형태가. 그러다가 그렇게 한 진짜 10일에서 15일 정도 그렇게 여자 얼굴까지 보이고 꿈을 꾸다가 갑자기 꿈을 꾸지 않았어요. 예. 더 이상 그 꿈을 꾸진 않았는데 아마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 구조가 주인집이 있고 거기에 하숙방 같이 이렇게 예전에는 이제 방들이 그러니까 그 집들이 이렇게 옆으로 붙어 있는 월세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전원주택에 이렇게 월세방들 놓고 그렇잖아요. 전세도 놓고. 예. 예. 그렇게 집들이 다가구가 붙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옆집 그러니까 한 칸 띄어가지고 방이 비어있던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예. 이제 이사를 온다는 거예요. 엄마가 거기에 그 사람이 이사 온다. 8살 딸이랑 그렇게 와서 이제 이사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저도 이제 막 노는 게 좋은 때여가지고 밖에 나가서 막 애들이랑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말뚝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예. 놀고 있는데, 이제 뭐 이사 왔겠죠. 그냥 큰 신경 쓰진 않았어요. 그러고 이틀인가 3일이 지났는데, 저희 집 앞에 있는 쪽에, 경찰차들이랑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지 어린 나이에 이제 막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진짜 그때 그 어린 나이에 가장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뭐냐면, 그 방 안에서 여자가 목을 메고 자살을 한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새로 이사 온 아줌마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저는 그때 용어가 자살인지 뭔지 잘 모르잖아요. 어리니까. 그냥 여자가 그냥 목을 메고 있는 거고,
그 목을 메고 있을 때, 그러니까 사람 그때 죽은 거를 처음 봤는데 굉장히 그 혀도 길게 나고 하여튼 굉장히, 진짜 이렇게 모양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럼요. 네.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막 그렇게 나름 거기서 충격을 받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예. 이제 막 그때는 119가 없고 병원 앰뷸런스 차가 있었어요. 지금처럼 막 소방서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불만 끄고 다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 병원에서 이제 그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그 자살하신 분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딱 들여눕히는데 여기서 진짜로 이제 되게 믿기지 못할 일이 생긴 게 뭐냐면 예. 제 꿈에서 보였던 그 아줌마인 거예요. 소름 돋아. 그 아줌마가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 아줌마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제가 꿈에서 그렇게 시달렸던. 아니, 진짜로, 예. 네네. 그 믿기지 돌아가시기 않죠. 전인데? 자살하신 분이, 그러니까 그게 제 전에 처음 봤던 그 귀신의 형태, 그때는 얼굴이 이제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쵸. 모르지만, 그때 봤던, 계속 꿈에서 나중에 눈, 코, 입도 보이고 얼굴 형태를 보였던 그 꿈에서 본 그 귀신이 나중에 거기 집에 이사 온 아주머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제가 꿈이었으니까 물론 그 아줌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예. 그래도 계속 시달렸기 때문에 제가 그 얼굴을 잃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게 처음 그렇게 그런 일이 있고 난 뒤부터 제가 귀신들을 보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혹시 그게 생령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죠. 근데 그때 이런 얘기들을 예. 지금 여기 돌비님은 이런 걸 컨텐츠로 하셔가지고 보시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게 어쨌거나 다 이제 믿음이 가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쵸, 예.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요. 이거를 믿어줄 사람도 없고 저보고 말을 지어낸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니 이제 제가 나름 그러면서 이렇게 뭐 귀신을 이렇게 그 무당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이 이렇게 잘 보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걸 제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면 저는 약간 그 정신병자 취급을 그럼요. 받거든요. 예. 많이들 그러시죠. 그래서 이게 일단은 제가 귀신을 처음 보게 된 이제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네네. 예. 제가 정확히 까먹지도 않는 게 빵 이름과 제 나이와 뭐 그거를 절대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고 난 뒤부터 이제 어떤 일이 좀 생기기 시작을 하냐면 예. 저희 집에서 걸어가지고 한 3분 정도 가게 되면 솥집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진 그 어르신이 계세요. 예. 근데 왜 솥집 할아버지라고 하냐면 소를 키우시는 분이거든요. 네네네. 소를 키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솥집 할아버지라 부르게 되는데 제가 어느 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진짜 거의 한 밥도 잘 못 먹고 좀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맨날 헛것에 시달리고 식은땀 흘리고 뭐 먹으면 구토하고 막 이러고 하니까 저희 엄마가 그러니까 외할머니죠. 외할머니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외할머니가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을 하는 게 밥 한 공기를 부엌에다 놓고 부엌칼로 제 머리 정수리를 3번 치고 뭐라고 하고 고시래 하고 그러고 나니까 제가 좀 괜찮아졌었거든요. 네네네. 그 다음부터 밥을 먹을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미신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런 걸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된 거는 뭐냐면 그 솥집 이 일 있고 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솥집 할아버지의 꿈을 꾸게 돼요. 미리 꿈을 꾸게 되는데 그게 어떤 꿈이냐면 제가 딱 잠이 들었는데 그 솥집 할아버지한테 저승사자가 찾아가는데요. 예. 제가 봤던 저승사자의 모습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진실오군 고지실에 가장 이렇게 그 우리나라 귀신하게 되면 저승사자라고 하면 삿가 쓰고 있고 그럼요. 검은색 한복 입고 예. 있고 얼굴 하얗고 막 이렇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이게 어릴 때 봤잖아요. 그 꿈에서 예. 그걸 봤거든요. 그리고 방송으로 딱 봤을 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아, 이 사람들이 실제로 본 사람들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재현을 한 게 이 얼굴이 표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예. 실제 그 모습이다. 네. 예. 실제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두 명이 와서 솥집 할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신데, 그 솥집 할아버지한테 가자고 합니다. 예. 그만 가자고. 근데 그 솥집 할아버지는 발버둥을 칩니다. 내가 왜 가냐고 막 지금 막 이러고 소리 지르고 막 엄청 몸부림을 쳐요. 그게 제 예. 꿈에서 그대로 보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진짜 요 잠깐 사이인데 그 하루가 지났어요. 그 꿈이 지금 얘기하자는 거지 뭐 이렇게 되게 짧지만 그때 당시엔 긴 시간입니다. 예. 그러고 난 이제 그 다음 날에 저는 학교를 갔다 오고 이제 엄마한테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 할아버지네 앞에도 그 월세 하숙집을 치는데 예전에는 연탄 보일러거든요. 연탄 가스로 해서 앞 사람이 죽었대요. 아, 예. 그게 진짜 제가 꿈을 꾸고 난 뒤에 그 할아버지가 조종사자가 왔는데 발버둥을 치고 난 뒤에 할아버지가 죽은 게 아니라 앞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앞에 그 새들어 이제 사는 사람이. 예. 그거를 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한테. 또 엄마 내가 이런 꿈을 꿔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저희 엄마 놀라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끝나니까 엄마가 이제 그 할아버지네에서 오래 사는 사람들이 죽었다 이제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 제가 또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엄청 무섭고 막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엄마는 이제 저희 그 이야기를 이제 저한테 좀 해주시는 게 뭐였냐면 외할머니가 원래는 그 신기가 있으셔서 신을 받았어야 되는데 신을 받지 않았대요. 예. 그리고 우리 어머님도 원래 할머니가 안 받았으니까 엄마가 받아야 되는데 엄마가 받지 않았답니다. 예. 근데 그건 제가 나이가 그때 당시에 어린 나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귀신을 본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제가 또 계속 또 이제 그 악몽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 이유가 그 할아버지네 집 앞에 그 분이 돌아가시고 또 이제 계속 그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에서는 어떤 꿈을 꾸냐면 뭐 다른 그런 귀신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가시나물 있지 않습니까? 앞에 가시, 그러니까 나무들. 예. 제가 숲속을 계속 걸어 다니는데 그 앞에 계속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를 제가 어쨌거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꿈속에서 거기를 막 헤치고 갑니다. 헤치고 가면 긁히기도 하고 피가 나기도 하고 막 하는데 예. 이 꿈을 또 제가 반복적으로 꾸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막 꿔서 이것도 엄마한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님도 너무 이제 걱정이 되셨는지 저를 무속인 이제 할머니한테 데려가더라고요. 예. 데려가서 지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도깨비가 씌었다는 거예요, 저한테. 도깨비가 씌었다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 도깨비 이야기가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가장 무서운 귀신이 도깨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집마다 집터를 지키는 도깨비들이 있대요. 예. 그래서 그 무속인 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집처에 있는 도깨비가 화가 나서 저한테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엄마한테 얘기를 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부엌에다가 돼지고기랑 막걸리랑 해서 이제 놓고 그렇게 이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막내 삼촌이 친삼촌이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기도만 이제 막 하는 거 기도. 예. 그거는 사탄이 씌었고 저한테 이제 마귀가 씌었다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막 하는데 전혀 감동도 없고 뭐 와닿는 게 없는 거죠, 하나도. 네. 그래가지고 계속 그러고 하니까 엄마가 이제 그렇게 그 무속인이 시킨 대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러고 난 뒤에 한동안 귀신을 보지 않게 됐습니다. 이게 오. 제가 1988년부터 1990년대까지 그러니까 12살까지 경험을 했던 그런 일들이고요. 예. 쭉 안 보이다가 그 일이 안 보고 있다가 1994년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겨울방학이었습니다. 예.
맞을 거예요. 그때가 맞을 거예요. 겨울방학이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중3이면은 어쨌거나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겨울방학이었는데, 음, 우연치 않게 그 학교 안 다니는 친구예요. 껄렁껄렁거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껌 씹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죠. 약간 양아치 예. 같은? 예. 예. 근데 그 친구가 나이트클럽에서 중3인데도 불구하고 웨이터를 하고 있었거든요. 웨이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는 동네를 이야기해서 상관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살고요. 아, 예. 제가 이제 지금 이런 거 겪었던 게 다 용인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점점 이렇게 전국적으로 퍼지는데, 예. 그때 당시에 용인의 나이트클럽이라고 하는 곳은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국일관이라는 극장식 스탠드바 성인 나이트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정확히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소라광장이라는, 쉽게 얘기하면 거기는 소라광장은 약간 좀 젊은 사람이 가는 이제 나이트클럽인 거죠. 예, 예. 소라광장이라는 나이트클럽이 그래서 딱 두 개가 있었어요. 용인에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친구가 거기서 웨이터를 한다 그러길래 저가 거기를 갔습니다. 일단 놀러 갔는데 새로운 세상인 거죠. 막 나이트 신세계지. 막 예. 진짜 신세계인 거죠. 막 음악 예. 막 이렇게 DJ가 틀고 있고 막 이러는데 깜짝 놀랐던 거는 뭐냐면 그때가 영업이 12시까지예요. 12시까지. 예. 새벽이 없었기 때문에 12시까지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11시 반까지 굉장히 많고 40분이나 이때까지 이제 12시 끝나면 사람이 한 번에 풀로 쫙 빠집니다. 근데 제가 또 귀신을 보게 된 게 뭐냐면 그때 당시 친구가 웨이터다 보니까 12시가 끝나고 나면 청소를 하잖아요. 예. 수병 치고 막 청소를 해가지고 나이트 조명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노란색 등으로 딱 키면 돼요. 이제 환한 청소등이라고 해가지고 딱 키는데 스피커 위에 빨간색 옷을 입은 어린애가 딱 앉아 있는 겁니다. 오, 예. 그 귀신을 계속 안 보다가 제가 예. 중3 때 귀신을 또 보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실제로 귀신을 그렇게 봤으니까. 그 친구한테 이제 막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예. 친구한테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친구는 저거 당연히 이제 미친놈이라고 하겠죠. 미친놈이라고 하기 때문에 안 믿고 쭉 있다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사고를 치는 바람에 고등학교를 제가 잘리게 됩니다. 예. 고등학교를 1학년 때 잘리게 되면서 제가 이 웨이터 친구랑 친했기 때문에 나이트클럽에서 저는 이제 DJ를 배우면서 이제 일을 시작을 하게 돼요. 오, 이른 나이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DJ를 이제 배우는 보조라고 하죠. 예. 처음에는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시다바리를 하면서 그 DJ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서 친구랑 같이 이제 그 용인의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예. 이때 진짜 이 사건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진짜 더 무서운 걸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때 일을 하면서 학교도 안 다니고 이제 어린 나이죠. 17살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네네네. 한참 이제 막 오토바이 그때 당시에 VF라든가 막 들이막혀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예요. VF, 예. 예, 뒤에 쇼바 이빨 올려가지고 예. 예, 막 그렇게 오토바이 타고 이제 막 놀 때인데 11시 정도에 나이트클럽에 이제 그때 평일이었는데 손님이 좀 많이 빠지고 나서 손님 별로 이제 한 두 테이블 정도만 있었는데 보통 11시에 손님이 놀러 오진 않거든요. 시간이 예. 12시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빠지는데 진짜로 그때 당시에 이제 봤을 때 키도 진짜 한 167, 8 정도 되고 머리도 정말 긴 생머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와 진짜 그때 당시에 이상형의 여자의 모습을 가진 여자가 여행 가방을 하나 들고 나이트클럽을 놀러 옵니다. 예. 나이트클럽을 놀러 와서 그때 당시에 이제 기본 맥주 3병에 이제 뭐 과일 안주 하나 시켜놓고 손님이 없으니까 저한테 이제 부킹을 넣더라고요. 예, 손님이 없는데요? 네, 손님이 예. 없고 그러니까 제가 그 여자랑 어떻게 12시까지 영업이니까 그 여자 그 앞에 앉아서 부킹이 돼서 술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술을 이렇게 꼴짝꼴짝 먹고 이제 끝날 시간이 되니까
이 여자애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용인 사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용인 터미널 뒤쪽에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모텔이라는 게 처음 들어왔어요, 용인에. 그때 당시에요? 네, 그래서 그때 예. 그게 다 여관이었는데, 왜 그게 모텔이 굉장히 저는 그때 당시 시골이니까 그게 호텔인 줄 알았어요. 뭐 건물도 되게 멋지게 지고 막 이러니까. 크고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야,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전혀 거기 가볼 생각도 못 하고 엄청 비싸다고 생각을 이제 했었기 때문에. 근데 손님이 어쨌거나 그 부킹했던 그 여자가 밖에 나가서 술을 한 잔 더 하자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시면 모든 영업이 거의 끝나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에는 새벽까지 그래도 술을 좀 먹으려고 하면 그때는 야식집이라는 데가 따로 있었어요. 야식집. 식당 이름이 야식이었습니다. 야식, 예. 거기도 새벽 2시 정도까지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술을 먹고 그 모텔이라는 데를 제가 처음 가본 거예요. 그 여자랑 돈도 그 여자가 다 물론 다 내고. 예, 예. 그래서 그 여자 나름 또 이제 이때 나이는 이제 또 이제 한참 이제 뭐 이렇게 불타오를 막 때. 이렇게 불타오르고 막 이제 파워가 넘칠 때니까 예, 예. 나름 이제 나름 이제 뭐 친구한테 그다음에 연락할 길도 없고 그냥 친구는 웨이터 친구도 같이 있다가 이제 걔는 갔어요. 걔는 가고 친구가 이제 부러워하는 눈빛 이제 말도 막 이렇게 하고 그럴 정도였는데 아니 여자분이 저보다는 나이가 많았어요. 예, 그때 당시에 제가 17살이었는데 여자가 25이었으니까 24살인가 25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한참 누나였는데 먼저 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딴에는 야 이게 또 뭐 오늘 야 이거 진짜 땡 잡았구나 이제 나름 나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막 예. 그렇게 이제 들뜬 기분이 있었죠. 근데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빨간 여행 가방을 갖고 왔다고 했습니다. 이 빨간 여행 가방을 제가 오토바이도 있고 막 그런데 오토바이 뒤에다 묶어가지고 막 들으려고 하니까 손도 못 대게 하고 가방을. 예. 예. 계속 그걸 들고 그 여자가 나름 그걸 들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끌고 다니는 거니까 지금에 따지면 캐리어인데 지금같이 바퀴가 있는 그건 아니고 하여튼 가방이었습니다. 들고 좀 다니기 불편한 가방.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야 여자 집 나온 것 같잖아요. 그런 가방을 일반 사람들이 들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 뭐 화장품을 넣어가지고 큰 가방을 들고 다닐 일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궁금하고 또 나름 날라리였기 때문에 그 가방을 한번 이렇게 탁 열어보게 됩니다. 예. 가방을 열어보게 되는데 가방을 열자마자 오바이트를 했어요. 왜요? 일단은 혹시 생선 같은 게 이렇게 오래 놔두면 썩으면 어떤 냄새가 나시는지 모르시잖아요. 예. 진짜 역겨운 냄새가 나와서 그러니까 냄새를 맡자마자 오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바이트를 하고 그때 당시에 그게 까만 봉지로 이렇게 또 위에가 이렇게 씌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예. 일단 오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그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이제 제가 몰랐어요. 그냥 예. 바로 받고 오바이트를 막 했는데 그 여자분이 이제 나왔어요. 예. 여자분이 이제 샤워하고 나왔는데 제가 모텔에서 오바이트 하고 하니까 가방을 제가 열어봤는지 뭐 있는지 그거를 눈치챘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나름 이렇게 준비도 하고 이게 탁 막 나름 이렇게 즐거운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나가라 그러니까 약간 짜증나기도 하고. 예. 제가 왜 그러냐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물어봤는데 대답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화를 내면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내일 아침에 9시나 10시쯤에 그 웨이터 친구는 가명을 쓸게요. 광일이란 친구인데 그 웨이터랑 둘이 오라는 거예요. 저보고. 예. 아침 9시나 10시까지. 아니 이게 어쨌거나 그래서 그 여자랑의 그런 뭐는 없었고 다음날 친구랑 둘이 같이 갔어요. 예. 그러면은 용인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저희한테 뭐라 그러냐면 용인에 초불이라는 곳이 있어요. 초불이라는 곳이 공동묘지예요. 예. 공동묘지인데 저희한테 초불이 공동묘지를 가자는 거예요. 아니 저희한테 그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아니, 공동묘지를 가자고 하는 것도 웃긴 거고, 그 친구도 오토바이가 있고, 그 친구는 TM이라는 오토바이가 있었고, 저는 VF라는 오토바이가 있었는데, 그냥 오토바이 타고 가면 그때 당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거기다 데려다 주면 20만 원을 주겠대요. 예. 그때 당시에 20만 원이면 엄청 큰 거거든요. 진짜 엄청 큰 돈입니다. 엄청 네네네. 큰 돈을 준다고 하길래, 갔어요. 진짜로 갔어요. 갔는데, 진짜로 날씨가 좋았거든요. 날씨가 좋았는데, 초불이 그 공동묘지로 조금 올라가면 이제 산길로 있기 때문에 차가 올라가지 못하고 오토바이를 이렇게 막 올라가야 돼요. 예, 예.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거기를 올라가자마자 진짜 비가 미친 듯이 오는 겁니다. 진짜로. 비 온다는 말도 없었고 해가 쨍쨍인데 소나기도 아니에요. 예.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진짜로 비가 와요. 근데 저희는 뭐 일단 무섭잖아요. 공동묘지이기도 하고. 근데 어쨌거나 갔습니다. 친구랑 부랴부랴 갔는데 어느 정도 가고 난 뒤에 저희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 혹시 이거 진짜 안 믿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는 진짜 그 누구한테도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하지 못했지만 괜찮습니다. 저 혼자만 겪은 게 아니라 그 광일이라는 친구랑 같이 겪었기 때문에 예. 무덤을 파달라는 거예요. 저희한테. 무덤을 파달라고요. 네, 그 밤에? 무덤을 예. 파달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낮이었습니다. 대낮이었고 아, 낮이죠. 예. 예, 예. 낮이었기 때문에, 밤은 아니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있었지만, 무덤을 파달라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저희는 이제 놀래가지고 그냥 간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50만 원을 주겠대요. 그때 당시 20만 원도 큰 돈이었는데, 50만 원이면 엄청난 거예요. 50만 원이면 대략 얼마죠? 지금에 따지면?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VF가 새 거 사는 게 110만 원에서 120만 원이었어요. 와, 예. 그러니까 거의 50만 원이면 중고 오토바이를 좋은 걸 많이 살 정도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돈이 어린 나이에 이제 막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웨이터 월급이 30만 원이었기 때문에 예. 한 달에 30만 원을 받고 일을 했기 때문에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땅을 팠습니다. 실제로 진짜 땅을 팠어요. 그 땅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삽을 준비해 간 것도 아닌데 예. 진짜로 그 여자가 꽃삽을 주는 거예요. 꽃삽 뭔지 아시죠? 그 조그만한 모종삽 같은 네, 그런- 화분 막 옮길 때 하는 그 꽃삽 있잖아요. 그 꽃삽을 챙겨 갖고 와가지고 그 꽃삽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땅을 파는데 땅이 엄청 또 잘 파집니다. 땅이 잘 파지고 난 뒤에 드디어 이 여자가 빨간 가방을 엽니다. 빨간 가방을 열자마자 그 친구랑 저랑은 또 구토를 또 같이 미친 듯이 이제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냄새가 너무 역겨워가지고. 그래서 뒤로 물러나 있는데 이 여자가 가방에서 검은색 봉다리 같은 거를 그러니까 열지는 않고 그걸 그대로 묻더라고요. 그대로 그걸 그 땅에 묻어요. 예. 땅에 묻고 흙으로 덮어줍니다. 근데 그냥 땅에다 덮어준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얼마인지는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아요. 근데 이 여자가 막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 무덤 쪽에 현금을 좀 이렇게 놨어요. 예, 예. 그 돈이 현금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한 2, 300만 원은 됐던 것 같아요. 네네. 그 돈을 누는 걸 친구랑 저랑 정확히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묻은 거예요. 묻고 이제 저희는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 여자도 거기에 대해 얘기하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초보리에 있는 이제 공동묘지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예. 내려오고 이 여자는 그 초보리에서 내려오다 보면 그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 개울이 하나 있고 다리가 있는데 제가 오토바이를 이렇게 그 여자를 태우고 오면서 그 다리를 건너가가지고 이렇게 용인 이제 뭐 둔전 유방동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둔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나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예, 예. 오토바이 핸들이 안 꺾이는 거예요.
이제 오토바이 핸들을 꺾어야 이게 꺾어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핸들 자체가 꺾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토바이 타고 넘어졌어요. 예. 저만 넘어진 게 아니라 친구도 같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세게 달린 건 아니다 보니까 넘어지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오토바이 이제 마우라에 이제 이렇게 좀 뒤고 그랬어요. 뒤에 마우라에. 예. 그러고 있다가 여자가 갑자기 자기는 제주도를 이제 갈 거래요. 제주도를 간다고 저희한테 뭐 제주도로 같이 놀러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일도 있고 막 이러고 하고 막 이러니까 제주로 가지 않고 그 여자분이 택시를 타고 공항을 간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목격을 다 했어요. 예. 그렇게 여자가 가고 나서 나이트클럽에 이제 출근을 하고 난 뒤에 그 광일이라는 친구랑 저랑 영업이 끝나고 난 뒤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야, 아까 거기 걔가 그 돈 묻어놓은 거 봤지? 예. 나만 본 게 아니고 너도 봤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다음날 그 친구랑 저랑 돈을 가지러 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 예. 왜 그러냐면은 그 저희가 나이도 어린 나이고 17살이기 때문에 예. 이제 학력을 따지면 고등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창 이제 막 오토바이 타고 까불고 막 이러고 다닐 때다 보니까 이제 약간 그런 게 돈에 대한 이제 그 약간 그런 게 좀 있죠. 예. 그래서 다음날 친구랑 오토바이 한 대로 그 친구 오토바이, 그러니까 TM을 타고 예. 다시 그 공동묘지를 찾아갑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쉽게 거기를 찾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저희가 한 4시간을 헤매요. 예. 뭔 말이냐면 저희가 분명히 어떤 데를 간지를 알고 있는데 이게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겪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제자리 걸음. 아, 계속 뺑뺑이 돈다. 네, 왔는데 그 자리고 왔는데 그 자리고 왔는데 그 자리인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 황당하죠.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를 모르는 길도 아니고 왔던 길인데 자꾸 왔던 길에 또 오고 왔던 길에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막 이러니까 그러다가 너무 불길하고 막 이래서 그냥 진짜 다시 내려갔어요. 내려가는 길은 또 쉽게 찾아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얘랑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일 다시 가보자. 내일 다시 가봐가지고 만약에 또 어제 같은, 그러니까 오늘 같은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난다면 포기하자. 예.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날 또 다시 갑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양아쳤던 게 뭐냐면 뒤에 저희가 또 가방을 메고 가요. 그 돈을 다 먹을 생각으로. 꽤 많은 돈이었나 봐요. 그때 당시에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묶음, 10,000원짜리 묶음이 지금 생각해보면 200~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때는 그런 돈을 저희가 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큰 돈을 볼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일단 갑니다. 그 다음날 갔는데 진짜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왔어요. 비가 와가지고 가지 말까 갈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오늘까지만 하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가보자 해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찾았어요. 두 번째 갔을 때는 어렵게 간 게 아니라 쉽게 찾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무덤가에 가서 무덤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예. 이거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해요. 100% 싫어. 예. 네, 무덤을 파게 되니까 깊게 판지 알았는데 저희가 깊게 판지 알았는데 약간만 걷어 올리니까 바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때 묻었던 이제 그 검은 봉다리가 보이고 돈 뭉치가 이렇게 딱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도 그러면 안 되는데 돈만 일단 가방에 챙기고 난 뒤에 덮어주고 왔어야 되는데 예. 그게 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역겨운 냄새만 났고 실제로 이제 뭔지 너무 궁금하다 보니까 호기심에 만져봤습니다. 예. 만져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냥 그때 당시에 그런 거를 이렇게 만져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비유를 해보자면 그 족발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앞에 족발.
그 쓸지 않은 거 통족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그거를 만지는 듯한 느낌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물컹물컹한 거죠, 실제로. 예. 근데 만약에 사람의 형태였다든가 만약에 뭐 그런 거였다고 치면은 뭐 머리가 잡힌다거나 뭐 손가락에 팔이 잡힌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만졌던 부분들이 아마 제가 생각하면 발 아니면 팔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무덤을 마무리를 이렇게 덮어놓고 오고 이제 정확하게 좀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고 와야 되는데 저희도 너무 놀라다 보니까 그냥 대충만 덮어놓고 이제 오토바이 타고 내려가게 되는데 예. 사람이 겁을 먹잖아요, 저희가. 어쨌거나 만져보니까 이제 무섭고 막 소름 끼치고 막 이제 무섭잖아요. 네. 겁을 먹다 보니까 오토바이 타고 조금 내려가는데 넘어져서 저희가 넘어져서 일단은 무릎 같은 데서 다 긁히고 또 다시 오토바이를 해가지고 또 내려가는데 또 넘어지고 한 진짜 4, 5번 정도를 넘어진 거예요. 예. 예. 넘어질 구간이 아닌데 넘어졌습니다. 넘어져가지고 어쨌거나 힘들게 집에 갔어요. 그래서 그 광일이라는 친구는 집에 가가지고 가방을 딱 열어가지고 있는데 돈이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진짜로. 예. 저희가 돈을 갖고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히 금액은 제가 한 300만 원 돈 이상 되는 것 같았어요. 300만 원 정도 되는 거여서 친구랑 반띵을 했습니다. 그 돈을. 너 이거 갖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했던 거는 그 누구한테도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희 나이트클럽에서 그렇게 한 2, 3주가 지났어요. 예. 그 돈으로는 저희가 이제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 어린 나이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냥 막 그냥 진짜 쓰죠. 예. 유흥비로 쓰고 막 이제 막 그랬죠. 근데 그렇게 2, 3주가 지났고 광일이란 친구는 한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열흘 정도 못 나왔어요. 그 예. 나이트클럽에. 이제 걔 부모님의 뭐 집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한 2, 3주가 지나고 또 시간이 11시 좀 넘었는데 그 여자가 또 오는 거예요. 예. 똑같이 그 빨간 가방을 또 들고 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면서 굉장히 닭살 돋는데요. 예. 그 가방을 똑같이 그 처음에 들었던 그 가방을 들고 나이트클럽에 와갖고 저한테 또 부킹을 하는 겁니다. 예. 너무 무섭잖아요. 제 그쵸.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묻어준 게 뭐 시신인지 동물 시신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이 여자가 되게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자로 보고 나름 이렇게 즐거운 상상을 했지만 그 다음에 이 여자가 너무 무섭고 막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한테 또 끝나고 밖에 나가서 술 한 잔을 더 하자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알겠다고 얘기해놓고 저는 뒷문으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고 그 다음날 또 나이트클럽을 출근했는데 그 여자가 또 온 거예요. 예. 전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되게 무서운 거지. 그래서 나이트클럽을 나가지 않았어요. 예. 이 여자 때문에. 그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소라광장이라는 나이트클럽이 망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용인의 처음 터미널 뒤쪽에 생겼던 모텔이 불이 납니다. 예. 그 여자가 같이 갔던, 이거는 그때 뉴스에도 나왔기 때문에 신문에도 나왔었고, 예. 그 모텔이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그 모텔이 어떻게 그렇게 되고, 제가 광일이란 친구를 만났습니다. 광일이란 친구를 만나서, 야, 이 여자가 또 왔다. 네. 여자가 왔고, 그 가방을 또 들고 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이 광일이란 친구가, 신갈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와, 예. 실제예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신병원이라는 데 그 친구 면회를 가본 적도 단 한 번도 없지만, 네네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제가 19살 될 때쯤에 그 광일이라는 친구를 또 만나게 됩니다. 예.
광일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용인 정신병원 신갈 쪽, 그쪽 되게 잘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용인 사시거나 수원 사시는 분들은 거기가 되게 유명했던 곳이거든요. 그 전에 광일이라는 친구를 제가 19살 거의 이제 한 2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예. 2년 정도가 지나고 난 뒤에 광일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어떻게 된 거냐, 너 왜 정신병원을 갔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네. 광일이라는 친구가 용인 시내에 보면 순댓골목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순댓골목은 말 그대로 순대 이제 뭐 팔고 순댓국 되게 유명합니다. 거기서 그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여자 있지 않습니까? 여자. 예. 그러니까 빨간 가방의 여자라고 할게요. 그 예, 빨간 예. 가방의 여자가 자기 밥 먹는데 앞에 앉더래요. 예, 예. 그러더니 하는 말이 뭐였냐면 돈 가지고 간 거 돈 가지고 오라고. 와, 소름 돋아. 예. 그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이 친구가 정신병원, 그러니까 정신이 이상해진 거죠. 너무 충격받아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나중에 알게 된 거니까. 예, 예. 그러고 난 뒤에, 그때 당시에 이제 차가 스쿠프, 대한민국에서 처음 나온 스포츠카입니다. 스쿠프라고. 네네네. 제가 스쿠프를 그때 당시에 차량을 끌고 다니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한 2주가 되지 않아서, 그 정신병원 고개에서 사고가 납니다, 제가. 사고가 나가지고 진짜 차가 커브길에서 커브를 제가 틀지 못해가지고 차가 그대로 이렇게 반대 차선으로 이렇게 뒷바퀴가 돌면서 이렇게 되면서 차가 이렇게 전복이 됐어요. 뒤집어졌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다치기도 했었는데 그 사고가 난 게 뭐냐면 제가 그 정신병원 고개를 왜 지나가게 됐냐면 그때 당시 수원에 나이트클럽 중에 이제 비비란 나이트클럽이 공항이란 나이트가 있어요. 공항. 예. 그 나이트에 이제 물이 좋고 이제 차가 또 스쿠프고 하니까 이제 또 이렇게 나름 간지를 생각해가지고 이제 여자를 한번 만나볼까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좀 꼴값을 떨면서 네.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서 그 여자를 제가 보게 된 겁니다. 예.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냐? 거기는 도로고요. 예. 그때 당시에 그 정신병원 고개는 굉장히 험한 길이에요. 예. 그래서 정신병원 고개라는 그 이름까지 있을 정도로 오르막길에다가 근데 거기를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그렇게 그 시간대에 이렇게 걸어가거나 막 그런 시간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진짜로 영화에서 보면은 분명히 멀리 서 있던 여자가 이렇게 그 여고 계단 보면 이렇게 앞으로 막 점프해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오, 예. 그렇게 저한테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깜짝 놀라서 그 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서 이제 크게 뭐 많이 다치지는 않고 다리만 곁질렸기 때문에 그냥 방기부스하고 그렇게 누워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너무너무 무섭고 계속 이러고 하니까 이 이야기를 그 누구한테도 이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 예. 이제 엄마한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예. 있었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계속 연락을 하고 계시는데 경기도 이천에 꽤 유명한 그 여자 법사님이 계세요. 예. 그 법사님이 이제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스님을 불러가지고 그때 여수랑 무슨 어디 거기 충주랑 이렇게 물줄기가 있는 그 강가에서 굿을 이제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 이제 그걸 벗겨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굿을 하게 되고 난 뒤부터는 그 여자가 보이지 않고 이제 마음이 좀 편안했는데 제가 의문인 거는 뭐냐면 그 여자가 지금도 귀신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차에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바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되게 막 진짜 정신병이 걸릴 정도로 이제 그때 되게 무서웠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야. 근데 이게 예. 지금 생각해보면 귀신이 맞는 거죠. 예.
그럼 처음부터 귀신이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는 죽어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저도 너무나 궁금한데, 처음에는 분명히 사람이었고, 모텔도 같이 가서 뭐 샤워하는 것도 제가 봤고요. 예, 예. 그리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약간의 스킨십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뭐, 사람 이렇게 닿듯이 이제 손 닿고 이제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사람인지 알고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이제,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은, 어떻게 중간에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은 귀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야. 오늘 푸볼님께서, 본인이 이제 말씀하시기 힘들었던 어떤 응어리 같았던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사실상 하기까지는요, 제가 예. 우연치 않게 돌비님 방송을 봤는데, 네네네. 거기서 다른 분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믿지 못할 내용들인데, 저는 사실상 되게 공감을 많이 했던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예, 예. 이걸 들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이걸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제 얘기를 해도 믿어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아유, 너무 잘하셨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시기까지 좀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네네네. 이야기 들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도 또 어떤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일들도 또 재밌게, 무섭게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네.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제 음악과 그러니까 이제 귀신들은 항상 음악이 있는 같이 곳에 있다. 귀신이 항상 있거든요. 예. 네, 항상 있어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녹음실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진짜 그냥 짧은 거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날을 새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네. 주로 저녁에 일을 하고 새벽 한 7시나 뭐 8시니까 아침에 이제 그때 잠을 자거나 이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음악을 막 만들고 있는데, 제 오른쪽으로 갑자기 하얀 양말을 신는 그러니까 발목밖에 보이진 않았어요. 그 발목이 오른쪽에서 뒤쪽으로 막 가면서 그 벽 쪽으로 들어가는 거를 실제로 경험을 했고요. 와, 예. 그냥 발목밖에 없습니다. 발목이 지금도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하얀 양말이었고, 하얀 양말을 신은 두 발목이 막 뛰어가면서 벽으로 들어가는 예, 예. 그런 일을 한번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유명한 가수입니다. 유명한 가수인데 이 가수의 남자 가수고 이 가수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네네. 이 가수 노래 녹음을 하는 와중에 녹음을 하면은 가수가 노래를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계속 그 가수한테 모니터링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상한 부분 다시 녹음하고 재녹음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분명히 그 남자 가수는 노래를 녹음하는 데를 부스라고 합니다. 부스라고 하고 밖에서 이렇게 스피커로 듣고 안을 볼 수 있는 걸 컨트롤룸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그 컨트롤룸에는 그 가수 매니저, 그 다음에 사장, 그리고 저 3명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그 부스에는 그 가수 한 명이 들어가 노래 녹음을 하고 있고 한번 모니터링을 딱 시켜주는데 갑자기 어떤 게 녹음이 됐냐면 예. 막 귀신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노래를 따라 부르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재래시장을 가면 막 사람들이 이거 얼마 막 되게 시끄럽잖아요. 네네네. 그게 녹음이 된 거예요. 거기는 아예 시장이랑 상관도 없고 사람들도 없었는데 더군다나 이 새벽 시간에 예. 남자들밖에 없는데 막 그 여자 아줌마 목소리로 막 하고 막 그런 게 이제 녹음이 됐던 그런 이제 일도 있었고요. 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어쨌거나 저희가 이제 저만 겪은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 이제 같이 겪게 되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경험한 게 아니라 같이 일했던 선배 형이 겪은 일인데 네네. 그 형도 음악을 이제 하는 형인데 그 형은 이제 기타를 치시는 형인데
새벽에 그 형도 막 이제 삘이 와가지고 음악을 만들다가 옆을 딱 돌아봤는데, 여자가 이렇게 턱을, 이렇게 양쪽에 얼굴을 턱을 대고 그 형을 바로 옆에서 이렇게 바라봤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고 난 뒤에 그 형이 거기 그 녹음실을 접었고요. 그런 일도 예. 실제로 있고, 그러니까 이게 녹음실에서 그 귀신들이 뭐 이렇게 보여가지고 귀신들 저한테 해코지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네네. 해코지를 하거나 그런 일은 없지만 그런 거를 실제로 본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실제로 음악이나 네. 그런 녹음실, 이런 또 괴담이나 귀신들이 되게 많잖아요. 또 그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예, 또 다음번에 한번 제대로 또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푸볼링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